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아침이네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포함해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상반기 무역 적자가 13조 원이다. 66년 만에 최대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적자가 나면서 4월, 5월, 6월 때까지 적자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액은 3,500억 불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3,600억 불이죠. 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100억 불이 되는 거고, 이 때문에 1,300원을 곱하면 무역 적자가 상반기에 13조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마저도 가장 최저 수준, 월 최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을 못해서는 아니고요.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인데, 첫 번째 원유 60% 올랐고요. LNG 가격은 229%, 그리고 석탄 가격도 223% 상승하면서 수입액 자체가 410억 불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폭은 410억 불.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역 적자 난 게 100억 불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개 가지고만 400억 불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반대의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원유, 가스, 석탄 이거 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가스 가격이 진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뉴스가 안 좋은 뉴스인 건 맞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시장 동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1.5%, 나스닥 0.9%, S&P 1% 상승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외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 보면 한 주 동안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기술주인데, 어제도 기술주는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크로 변수 중에서는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2.8%까지 10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한때는 3.3%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6월 하순부터는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금리에 더 많이 반영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월물 금리는 1.7% 정도 수준까지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거예요. 올해 연말이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3.5%까지는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가능성. 이번 달 초만 해도 한 80%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30% 정도만, 어떻게 3.5%까지 올리겠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가만 낮아지면 돼요. 이제는 다 됐어. 이제 유가만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유가가 올랐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현금 보유량보다 더 낮은 회사들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뉴스입니다.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다 낮은 기업들이 167곳으로 2009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그 수치를 보면은 물론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엄청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002년에 이렇게 됐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다, 이것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이 현금이 그냥 메말라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아무리 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향후 전망이 안 좋다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많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분기에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최악의 분기를 보냈다. 하락률을 보면 테슬라 38%, 아마존 35%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주가 수준을 보면 테슬라고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되겠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반밖에 안 빠졌다. 보통 이렇게 숏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이클 버리가 앞으로 더 빠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빠진 거고 이제부터는 어닝이 빠지기 때문에 빠질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한 51 정도 수준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영업이익률, 코스피의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걸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률도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매출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닝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멤버 나우에 썼던 투자 손실 36조 원 국민연금 어떻게 봐야 되나,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36조 원 손실 났다.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GDP 나우 실시간 속보치죠. 2분기 GDP에 대한 실시간 속보치. 충격적이게도 마이너스 2.1%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와,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여기 지금 0%인데 2분기 미국의 GDP도 벌써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경기 안 좋아? 그러면은 연준이 돈 풀겠지 였는데, 경기 안 좋아? 연준이 돈 풀겠지? 아,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얘기가 마찬가지였지만 유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미국 PMI 지표도 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3이었고요. 예상치 54.3을 하회하면서 아주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게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부 지표에 대해서 그냥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유산환님이 정리해 준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컴퓨터 전자제품 하시는 분이, 야, 이게 밀린 오더는 많다. 근데 새로 제품을 주문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문 받아놔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거는 많아가지고 일감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줘야 되는 그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신규 주문, 이 주문이 제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금속 가공 이쪽에서도 아직까지 비즈니스는 견고하다. 그런데 몇몇 손님들이 밀린 오더에서 그냥 빼고 있다. 안 가져갈래? 그냥 됐어. 그냥 하지 마. 아직 안 만들었지. 주문했는데 야, 아직 안 만들었냐? 그러면 그냥 취소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류업에서도 손님들에게 재고가 넘쳐난다. 나한테 가져가야 하는 손님들이 재고가 넘쳐난다라고 듣고 있다. 그리고 판매 수치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주문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왜 몰려 들어왔겠어요? 나의 고객이 잘 팔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전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문을 했는데 안 팔릴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8.6%고요. 당시 8.5%보다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진짜 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전부 다 42%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기여한 부분이 너무 크다. 결국 또 유가네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분, 파월, 라가르드, 그리고 베일리, 미국, 유럽,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뉴스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분이죠. 자,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을 지급했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으로 꽂아줄게. 이게 뭐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는데 돈을 더 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고요.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 뉴스는 어쨌든 G7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국내 뉴스에서 소개됐지만 푸틴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찍을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러시아에서 기름, 가스 가져가고 있는 게 2등이 독일이에요. 2022년 올해 2월에서 3월달까지 수입했던 거 하고 5월달에 수입했던 거 얼마나 줄였냐 봤더니 미국하고 스웨덴을 제외하면 특히 독일 같은 게 하나도 안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뭐 우통 벗고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유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원자재도 한번 보시죠.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은 6%, 구리 3%, 그리고 천연가스, 미국 지역의 천연가스 10%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도 대부분 하락했어요. 그런데 어제 유일하게 유가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닥터쿠퍼라고 할 수 있는 구리는 8,000불 이하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0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외환보유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위안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달러의 위상이 계속될까 이 얘기인데요. 30개 중앙은행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85%가 위안화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대한 서방의 제재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외환보유고 내 달러의 비중은 2016년 65%에서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안화의 비중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서방의 제재 이후로 이런 내용들이 늘어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보니까 외환보유고 달러 되게 많던데 제재하니까 저거 못 쓰네? 아무 쓰잘데기가 없네? 그러면은 저거 우리도 왜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중앙은행들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달러의 역할이 2015년에 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60%까지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스위스 프랑을 약세로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을 포기하면서 그냥 스위스 프랑을 팔고 다른 자산을 샀던 것을 반대로, 왜냐하면 스위스도 물가 걱정을 하니까요.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샀던 거를 반대로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팔 사람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FTX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출 플랫폼 블랙파이를 거의 완료했다. 이게 지금 어제는 뭐 셀시우스를 열었다가 덮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모락모락 난다는 거는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누군가는 뭔가 새로운 걸 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블록파이 인수, 지금 인수 가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수 가격은 마지막에 평가받은 투자 밸류에이션보다 99% 낮은, 그냥 완전 헐값에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FTX가 블록파이를 인수하면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주 동안 매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모닝 커피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케이님께서 브리핑 내용이 알찬 것 같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걸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는 저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그리고 지표를 알려줘서 고맙다. 짧지만 비교적 쉬운 설명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민케이님한테 커피를 쏘겠고요. 민케이님은 댓글에 달아놓을 저의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도 너무 힘든 한 주여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해서 꼭 살아남으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